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국내 최초의 수상정원, 물위의 정원이 공개됐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육지를 넘어 물위에도 녹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과 장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가금류 2만 9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전체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거듭된 적자 속에 7월부터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3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됐다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관광산업 발전에 집중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개장 16일 만에 누적 관광객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내 최초의 수상정원, 물위의 정원을 공개해 관광객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 국내 최초의 수상정원, 물위의 정원입니다. 70cm 높이의 부유 구조물 위에 조성된 정원인데 5가지 주제의 정원이 원형 브릿지로 연결된 곳입니다. 동시에 7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한 구조물이지만 안전을 강화해 최대 200명까지 동시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은 동천의 물로 길러지는데 특수한 관정을 통해 화분에 물을 주는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해외에 왔는 것 느낌 같은 들어요. 저도 뭐 한 60년 살았는데 이런 데는 처음 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공기도 좋고, 예, 이거 조형물도 좋고, 이래 물이 오니까 물에서 우리가 뭡니까 뭐 뜨는 느낌 있죠. 뭐 부이 뛰어난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위의 정원 핵심 콘텐츠는 세계 3대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작품. 전 세계 196개국 국민들이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긴 벤치를 나선형 구조로 엮어 올린 작품인데 국가와 종교, 피부색, 신념에 관계없이 세계가 자연의 일부로 공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일상을 침범하는 기후위기. 그 대안으로 녹지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순천은 육지가 아니라 물위의 정원을 가꿔 녹지를 늘렸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원의 확장성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런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일상을 침범받는데 우리가 대응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육상에만 꼭 정원이 있어야 되냐, 녹지가 있어야 되냐 이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원도 물 위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이번 정원 박람회 때 어떤 도시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물위의 정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국내 최초 수상정원, 순천 물위의 정원. 동천 한가운데 제시된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법에 관광객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누적 관광객이 15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교통분산 시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 하루 최다 방문객 20만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갔지만 심한 교통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교통관제센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버스 정보, 주차 정보를 분석하고 원격 신호 제어를 실시한 점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주변 주차장은 평일 최대 46%, 휴일 95% 수준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를 예측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영암과 장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영암과 장흥 오리농장에서 도축 출하를 위한 동물 위생시험소 정밀 검사 과정에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항원이 검출된 농장에 가금류 2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 정밀 검사를 실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207곳에 대한 일제 정밀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는 18일 목포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적자 폭이 가중돼 더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다며 6월 말까지 개인 사재를 처분해 남은 부채를 정리한 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정상 운행에 필요한 차량과 기반을 모두 제공할 테니 목포시가 하루빨리 교통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연가스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지금까지 총 부채 310억 원이 누적 발생하여 2023년 6월 말까지 저희 개인 사채를 처분해서 부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말씀드립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여수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오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보람을 느꼈다는 주철현 국회의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73년 묵었던 여순사건법이 제정이 되고 법은 제정됐지만 지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 보상에 대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족 단체의 재단에다가 국가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 밖에 이제 배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족들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해결돼야 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세계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 경쟁력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후된 여수항의 환경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신항에서 구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수소트램과 여수 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해수부로 하여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여수를 해양관광 복합항만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출산율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교육 여건도 강화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밖에도 전남 의대 유치와 선거구 획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주의원의 의견은 오는 21일 저녁 8시 55분 헬로 이슈 토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경찰이 전남 신안에서 중장비를 소홀하게 관리해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굴착기 기사를 입건했습니다.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지난달 7일 전남 신안군 하이면에서 공원에 나무를 심다가 장비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고 삽을 떨어뜨려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삽에 깔린 60대 작업자는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을 지역구로 둔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료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여론 형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전남도의 환영 성명과 더불어 이전에 찬성하는 규모를 파악하는 행태는 무안군민의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발사체 단졸 입장을 순천에 짓기로 한 한화의 결정에 대해 고흥 지역 단체들이 반발하며 서울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경 고흥군 향후회, 고흥군 번영회와 고흥군 의회, 전남도 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은 18일 한화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 건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승남 국회의원도 참석했으며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화의 이번 결정은 우주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흥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의 2단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선정은 2021년 신안과 보성, 순천 등이 한국의 갯벌로 등재될 당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강화를 위해 구역을 확대하라는 유네스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고흥군은 전남도에서 함께 등재가 추진되는 여수, 무안과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과 함께 2단계 등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해상폭력 발전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7일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해상폭력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폭력 산업 생태계 용역 보고회를 갖고 해상폭력 발전 현황을 살펴본 뒤 지역 산업 연계와 일자리 창출, 어업인 상생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8.2기가와트급 규모의 해상폭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 1,6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에 12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이른바 K관광 섬 육성 사업 선정을 계기로 조선 후기 학자 정약전 선생과 유배지 흑산도와 얽힌 이야기를 활용한 자산오보 테마마을 조성, 타시 관광 자원화 등 흑산도의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안 흑산도는 지난 1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43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진도군은 18일 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 상황과 행사장 여건, 교통관리 등 축제 추진 사항 전반에 걸쳐 점검한 뒤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를 거듭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 도시인 여수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도 마이스 분야 최정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시는 소비자가 직접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 분야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4개 분야를 통칭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여수시는 해외 온라인 설명회와 민관 합동 유치 상담 교류회 등을 추진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심의, 기금 활용사업 선정 등을 맡습니다. 광양시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촉식과 함께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으며 기부금이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갈 예정입니다.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목포시가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에 처음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소비자 조사에서 후보 지자체 8곳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얻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특산물과 공동인증, 도시, 정책, 축제 등 모두 40개 부문 가운데 소비자 조사를 거쳐 지자체 22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